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문낚시인 성재현입니다. 지난주까지 약 7회에 걸쳐서 낚시에 필요한 장비에서부터 찌맞춤하고 실제로 투척하고 챔질하는 것까지 강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혹시 미진했던 부분하고 또 앞으로 낚시를 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싶은 낚시 상식이나 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제가 지난번에 이론 강의를 할 때 찌맞춤 할 때 바늘을 보고 이거 무미늘 바늘인데 이거 고기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전에는 미늘 있는 바늘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라든지 새우 이런 동물성 미끼를 많이 쓰니까 지렁이 막 움직이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늘이 있으면 지렁이가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미늘 있는 바늘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특히나 이렇게 양어장 같은 경우 이 지렁이가 아니라 지렁이보다는 떡밥류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뭐 빠져나갈 일이 없고, 또 하룻밤에 뭐 적게는 20-30마리에서 많게는 100마리까지 많이 잡다 보니까 미늘 있는 바늘은 하다가 이런 옷 같은 데 껴도 빠지지 않고 손 같은 데 껴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더 힘든 게, 아까도 제가 이렇게 툭 치면 미늘 있는 바늘은 바로 입에서 빠져서 빼기도 편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늘 있는 바늘은 이런데 그 뜰채에 껴갖고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 빼내다가 한참 집어를 시켜놨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니빠나 칼로 찢어야 겨우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자주 고기를 잡아야 되는, 특히나 양어장에서는 미늘 없는 바늘을 사용하시되, 미늘 없는 바늘을 사용하다 오다가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걸어서 낚싯대 텐션만 딱 이용하고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나 양어장 낚시에서는 절대 미늘 있는 바늘 쓰지 마시고 미늘 없는 바늘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붕어를 걸어서 이렇게 끌어내기를 할 때, 특히나 초심자 같은 경우는 당황해서 이렇게 큰 붕어를 걸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야 낚싯대를 이렇게 들어서 빨리 고기를 띄울 것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낚싯대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뒤로 이렇게 제끼면 낚싯대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낚싯대는 이 90도 이상은 뒤로 제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도,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낚싯대 탄성에 의해서 붕어가 결국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붕어가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붕어를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이 뜰채로 이 붕어를 막 이 물에 있는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특히나 이제 꼬리 부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놓치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붕어를 이렇게 완전히 띄워놓고 뜰채를 머리 쪽에 놓고 붕어를 유인해서 머리 쪽에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면 붕어가 빨리 도망가더라도 뜰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붕어를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거는, 낚싯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일어나지 말고, 일어나면 잘못하면 낚싯대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고기도 놓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일어나지 말고 앉은 상태에서 최대한 기다려서 붕어가 뜨도록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뜰채도 머리 쪽에서, 붕어가 완전히 물에 뜬 상태에서 머리 쪽에서 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뜰채에 담은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 이렇게 한두 번 쳐주십시오. 이렇게 툭툭 쳐주면 물도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면 이게 물기가 있으면 옷도 버립니다. 옷도 이게 물기에서 다 버리니까 이렇게 툭툭 터지면 물기 떨어져서 옷도 안 버리고, 그 다음에 벌써 바늘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바늘이 빠져서 처리하기도 편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면 붕어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옷도 안 버리고 얌전하게 붕어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하면 아무리 큰 붕어라도 혼자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낱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케미꽂이 밑에 뭐 두목 빨간색 정도가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한 목 이상 내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걸 보시면 굳이 왜 저렇게 많이 내놓고 할까 보기 싫게 케미만 뭐 옛날에 낚시하는 거 보니까 케미 찰람찰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 찌높이도 못 맞추고 초보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찌맞춤을 수면일치로 무겁게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또 잡았네요. 지금은 찌맞춤을 수면일치로 하질 않고 케미꽂이까지 가볍게 맞췄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바닥 낚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봉돌이 닿는 찌맞춤이 케미꽂이 정도로 맞춘 상태에서 저만큼 내놓지 않으면, 그 이상 내놓지 않으면 밑에 수위벨이 바닥에 닿지가 않습니다. 수위벨이 바닥에 닿아야만, 이건 제법 큰 모양이네요. 닿아야만 목줄이 누워서, 목줄이 서 있으면 붕어가 바로 뱉어버리기 때문에 허챔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밥이 풀어지면 흐르기 때문에 수위벨은 살짝 닿도록, 밑에 봉돌은 살짝 닿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저렇게 조금 보기 싫어도 최소 한 목 이상, 두 목 정도를 충분히 물 밖에 내놓고 낚시해야만 안전하게 저희 수위벨이 바닥에 닿는 그런 바닥 낚시 상태가 돼서 예쁜 찌올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 정도만 되더라도 저렇게 내놓고 쓰면 초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고수들은 수면 일치로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90% 이상이 다 저렇게 내놓고 하니까 이유 따지지 마시고, 만약 원리를 모르시겠다면 무조건 저렇게 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낫케미, 낫낚시니까 낫케미, 위에 빨간 게 낫케미거든요. 낫케미를 쓰고 있는데, 저거 낫케미는 밤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이런 방케미, 전에는 케미칼 라이트라고 해서 딱 꺾어서 화학 케미를 케미라는 걸 썼는데, 지금은 거의 전부 다 전자 케미를 씁니다. 이 전자 케미가 무게가 다 다릅니다. 지금도 제가 3개를 갖고 왔는데, 이거 0.22, 0.25 여기 써 있습니다. 0.38 이런 식으로 무게가 다 써 있거든요. 근데 저 낫케미에 밤 됐다고 해서 이거 아무거나 껴버리면 무게가 달라서 찌맞춤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쓰는 낫케미와 반드시 무게가 동일한 전자케미를 쓰셔야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나는 전자케미 어떤 게 좋다, 이 제품이 좋다 라고 하면 이 무게가 0.25g이라면 낫케미는 반드시 0.25g 짜리 낫케미를 구해서 쓰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낫낚시하다가 밤 됐을 때 바로 그냥 전자케미로 바꿔서 찌맞춤 확인할 필요도 없이 바로 밤낚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잠깐 찌맞춤 하면 되지 않느냐, 양어장에서 2대는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지에 나갔을 때 10대 깔고 하는데 10대 다 찌맞춤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낫케미와 밤케미, 전자케미는 무게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폴 컨네트라는 분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낚시할 때가 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거 보면,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를 보면 인간의 본성 중에 낚시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낚시 인구, 전체 인구 5천만 중에 낚시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특히나 이 전통 낚시, 바닥 낚시가 그만큼 매력이 있는 낚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평생학교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